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2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장미에게 애정이 참 많은데 이 장미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좀 몇 가지 알면 더 재미난 더 건강한 장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. 그러면서 장미를 식재할 때 여러분 또 어떻게 식재하셔야 되는지 이야기. 세 번째는 장미를 품종할 때 어떤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품종을 선택하시면 좋은지 이 세 가지를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장미에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토양은 각각의 좀 성격이 있어요. 성격이라고 하면 맞을까?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토양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. 그럼 어떤 성질이냐라는 것들에 있어서 첫 번째는 산도입니다. pH 값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문헌에서 보면 장미에게 제가 장미라는 것에 대한 산도는 보통 사람들이 뭐 5.0에서 7.0까지 얘기하는데 보통은 6에서 7 사이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왜 산도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. 그것은 산도가 한 6에서 7 정도, 그러니까 7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더 내려가면 산성이잖아요. 그러니까 6에서 7 정도가 되어지면 토양의 미생물들의 활성화도 좀 잘 되어지고 또 토양 속에 있는 그 영양분을 식물이 먹을 때에도 그 산도 값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도를 잠깐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농사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. 그러면 산도를 어떻게 할까? 뭐 저는 이제 요 기계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겠습니다. 요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산도가 나오는지 저도 그냥 어디든지 한번 계획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디든지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한번 쭉지를 넣어서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넣게 나면 좀 있으면 이제 점점 수치가 내려가게 되어지면서 수치가 좀 나오거든요.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한번 볼까요? 지금도 보면 6에서 7 사이 조금 넘는, 그러니까 6.5 정도 되는 산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하나 또 더 있어요. 여기서 하나 더 누르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. 6으로 점점 내려가네. 안정화하는데 한 1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. 제가 한번 이거 딱 누르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습도가 나옵니다. 눈이 안 좋아서 습도가 지금 50에서 70 사이니까 한 60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. 왜 이렇게 높지 이거 지금? 지금 60% 정도의 습도를 보여지고 산도는 6에서 7 사이가 6.23 정도 나오고 있네요. 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다 재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산도를 잘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땅의 성질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. 첫 번째 뭐냐면 퇴비예요, 퇴비. 퇴비를 주는 것을 통해서 이 토양의 성질을 되게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퇴비를 주니까 미생물도 많아지죠. 미생물도 많아지니까 미생물 하니까 식물도 좋죠. 계속 제가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은 토양에 어떤 산도를 만들어 주냐라는 것인데 그 환경은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. 안 해야 될 것은 뭐죠? 화학 비료를 안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. 그러니까 좋은 토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퇴비를 쓰라. 그것은 이 산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수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원이 계속해서 옛날에는 감으로 했는데 점점 이런 장비들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 정원의 지금 성질이 어떤 성질, 토양이 어떤 성질이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산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관심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토양의 온도를 제가 요즘 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거 토양 온도계예요. 근데 이거 또 제가 요즘 맘먹고 토양 온도계, 습도계 이걸 좀 몇 가지 종류를 더 구매해 보려고 나중에 구매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걸 왜 제가 이거 하고 있냐면 잠깐 뭐 켜고 한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. 지금 현재 13.3도씨 바로 예측이 되는데 한번 꽂아볼게요. 꽂아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. 아마 온도가 좀 내려갈 겁니다. 아마 온도가 내릴 것 같은데 이 온도를 제가 좀 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멀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토양의 습도를 막아주고 습도가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토양이 너무 데워지는 것을 이 멀칭이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수치로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태양이 다 많이 이제 봄 넘어서서 햇빛이 가장 많을 때 내가 멀칭을 해준 곳과 멀칭을 안 해준 곳에 있어서 토양의 온도가 얼마큼까지 달라지냐라는 걸 제가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좀 막 내려가고 있죠.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. 왜냐하면 거의 뭐 낙엽이 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양의 온도가 변화가 없지만 분명히 그늘이 만들어진 곳들 멀칭이 돼 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에 대한 토양의 온도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다.
즉 토양이 계속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냐라는 것들, 그것이 미생물 활동에 얼마나 관여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두 가지 잠깐 봤어요. 토양의 산도라는 것은 우리 토양을 되게 좋은 성질의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계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, 미생물을 활성화하시려면 퇴비를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토양의 온도를 보려고 하는 것은 멀칭을 한다는 것이 토양의 미생물, 토양 생물들을 얼마큼 많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.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장미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, 장미 카탈로그를 제가 보면서 장미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늘 제가 쓸 그 장미 책자는 국제아이종묘의 카탈로그를 제가 이용할 거고요. 혹시 다른 회사에서도 이용한테 카탈로그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 카탈로그 또 보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공유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데이비 오스틴사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국제아이종묘 카탈로그인데요. 자, 우선 이거 한번 봅시다. 여기 장미를 보시면 어떤 정보가 있냐면 감목 장미가 나오고요. 그 뒤쪽으로 가면 크게 덩쿨성 장미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스탠드 장미도 이렇게 나옵니다. 크게 이 책자에서는 세 가지 정도 나오지는데, 한번 감목 장미 잠깐 볼게요. 감목 장미 보면 색깔을 잠깐 보세요. 색깔이 이렇게 분홍에서 좀 약간 친색 분홍으로 갔다가 점점 붉어져요. 붉어져다가 아예 그냥 검붉은색으로 갑니다. 그리고 약간 연 핑크로, 연 노란색으로 약간 가는 듯 하다가 아예 노란색으로 가죠. 그러다가 완전 노란색으로 갔다가 흰색 계열로 이렇게 약간 변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장미를 선택하실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색상입니다. 어떤 내가 색상을 심을까라는 걸 먼저 보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것도 좀 되게 재밌어요. 장미의 꽃의 모양이 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꽃의 형태에 있어요. 정말 다양한 꽃의 모양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, 꽃의 모양도 있지만 꽃의 잎에 대한 숫자도 되게 달라요. 그러니까 꽃마다의 되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잠모장미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에 색깔을 먼저 내가 봐야겠다는 것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특징을 보시면 이 장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라는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있습니다. 나는 내한성이 강하고 하면 이런 것들 선택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키는 어느 정도 크는지, 그 폭은, 수간의 폭은 얼마나 되는지,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.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. 그 다음에 여기 꽃의 크기는 크다. 그 다음에 꽃잎은 몇 장이다.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개화하는 것은 매우 좋다. 이거 매우 좋다도 있지만 사실 그냥 좋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매우 좋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되게 많이 피우는 성질을 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용도는 어디에다가 양지, 그늘 뭐 이런 정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미를 선택할 때에 꽃의 모양, 색깔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미를 선택해서 갈 것이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.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게 또 하나 있냐면 뭐냐면 이 장미 얘네들이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사람 이름도 있고 장소도 있고 뭐 이런 그 장미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저 제네레스 가드너요. 우리 조 장미 아치에 있는 거는 제임스 고레이입니다. 그러니까 음악가예요. 플룻 연주자의 제가 그 장미를 갖다 심어놨죠. 저기 안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뭐 에글란틴이라고 하는 장미도 있고요. 이거는 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거를 만드는 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디자이너 그분 생각이 안 나네요. 이게 깜빡해서.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의 그분의 장미도 저한테 심겨져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를 선택할 때에 사람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, 꽃의 모양, 향기, 꽃의 크기, 색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면 좋다라는 거예요. 자, 일단 선택은 이렇게 했는데, 자,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심어야 되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.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적으로 보면 장미와 장미의 간격은 한 60cm 정도로 심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60cm라는 것이 여기 장미 한 주 있으면 여기 60cm니까 여기 정도에다 이렇게 심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저는 얘를 어느 정도 심어놨을까 하면 대략 재볼까요? 저는 지금 한 1m 정도, 대략 1m 정도의 폭을 두고 심어 놓은 것이죠. 자,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심었을까라는 걸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데, 장미가 있고 여기 또 장미가 있으면 요 중간에
다른 식물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좋은 것은 장미가 없더라도, 장미꽃이 없더라도 주변에 나오는 식물들이 경관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방제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장미가 병이 오더라도 이 아이한테 가기 전에 여기서 뭔가 이거를 방해할 수 있는 식물이 있는 것도 좀 방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 되게 방제 식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. 어떤 때는 아주 어떠한 특정한 식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, 우리 정원에서는 사실은 되게 다양한 식물들이 심겨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그걸 막아주고 있냐라는 거 저도 관찰하고 있습니다. 뭐 확연하게 뭐 이거 수차된 거는 아니지만, 대신 이 친환경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한 종류의 식물이 정말 많이 있으면 한 아이가 병들면 싸그리 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물의 종 다양성을 해서 좀 더 건강한 장미를 만들 수 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장미의 거리를 조금 더 넓게 띄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넓게 띄는 것이 예쁘기도, 건강성도 있지만 또 예뻐야 되잖아요. 그럴 때에는 이런 거예요. 장미와 장미를 심는데, 장미를 지금 저는 약간 이게 좀 좁아서 제가 일렬로 좀 심었는데, 여러분들은 이게 좀 폭이 넓다고 하면 장미 여기 하나, 저쪽 뒤쪽에 하나, 약간 이렇게 앞쪽에 하나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손 보실래요? 약간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되거나, 삼각이 돼서 꼭지점에다 심거나,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여기에다 이렇게 심어서 약간 뭔가 변칙되어지는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잠깐만 하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들 수 있는 식재의 이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도 하나 볼 것은, 요 세 주는 한 품종이어도 저는 괜찮겠다. 아니면 두 개의 품종은 같은 품종이고 요 품종은 다른데 조금 색깔이 비슷한 계열로 이게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 연핑크였다 그러면은 여기는 약간 뭐 아예 붉은색으로 나오든지 아예 흰색으로 나오든지, 뭔가 컬러에 대한 것들을 큰 덩치를 만들어주면서 가야지, 조각조각 한 개마다 다 예쁘니까 다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다른 컬러로 가지고 가는 것은 좀 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덩쿨성 식물을 좀 이어가 볼 텐데, 그러면 덩쿨성 식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볼 수 있을 텐데, 덩쿨성 식물도 보면 정말 다양한 컬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양한 컬러도 가지고 있고, 덩쿨성 식물이 뻗어나가는 길이도 점점 다 달라요. 자, 이럴 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, 긴 거리가 만약에 내가 다 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보통은 아주 진한, 아주 뭐 검붉은 빨강부터 해서 연핑크, 그 다음에 뭐 노랑색, 그 다음에 흰색으로 이렇게 약간의 글라데이션이 되어지는 경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, 아니면은 두 가지 색깔만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한 색깔이 많은데 그 어디에선가는 중심에 되는 컬러는 조금 포인트가 되는 색깔을 하나 더 심어주면 뭔가 집에 대한 덩쿨성 식물을 가지고 내가 채색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덩쿨성 식물을 한번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합니다. 특히 지금 저희 아치처럼 이렇게 뭔가 단독적으로 올라와 있는 아이들은 뭐 흰색 계열도 뭐 괜찮아요. 화이트 가든이 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지만, 이럴 때는 이 아이들이 이목을 확 끌 수 있도록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진한 색깔을 선택하는 것도 이 주변 경관을 얘네들이 폈을 때 확 잡아내는 역할도 한다. 자, 장미를 선택할 때 꽃에 대한 성격, 색깔, 모양도 있지만 그런 컬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에 채색을 할 거냐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장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어요. 여러분들 식물에게서의 토양의 산도 이야기부터 해서 장미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까지 여러분들이 식재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좀 이어갔습니다. 장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요. 아마 오늘이 장미에 대한 큰 이야기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,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정원 디자인, 그 다음에 시공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어가면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. 안녕!